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고생이 많으시죠? 모두들 건강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는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양대 진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유 세력과 공산 세력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실패로 끝이 나고 결국은 1948년 각자의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김일성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에게 몇 번이나 남침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949년 8월 소련의 원자탄 보유, 같은 해 10월 중국 공산당의 내전 승리로 국제 정세는 급변하게 돌아갑니다. 예, 중소 동맹을 우려한 미국이 중국에게 당근을 제시합니다. 1950년 1월 5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대만과 중국의 내정 문제를 불개입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선이 미국의 극동방위선 에치선 라인을 공개합니다. 잘 보시면요, 대만과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어권 밖에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급기야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은 북한군이 남침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2월 14일 중국과 소련은 우호 동맹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네, 이래서 미국은 1950년 6월 27일 미 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하고 중국의 대만 공격을 군사적으로 저지하게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수복할 절호의 찬스를 잃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쟁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에 북한의 남침이 시작됩니다. 1953년 7월 27일 밤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6월 29일 서울이 함락이 되고요. 9월 15일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방공이 시작됩니다. 예, 전쟁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전쟁 발발할 때, 그러니까 6월 25일이죠. 1시간 전에 제4회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이 시작되고 있을 때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브라질이 4대 0으로 멕시코를 이겼다 합니다. 예, 그리고 참전한 미군 중에 한국인이 한국인 김용옥 대령님이 계셨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영화에도 나오는 그 장진호 전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미군으로 참전한 중국인 커트 리라는 해병 중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일본인도 있었는데요. 히라스카 시게하루라는 분인데 취사병으로 참전했다가 이분은 그 다부동 전투에서 밥을 짓다가 총을 들고 나가 싸우다가 전사한 사실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리핀 제12대 대통령인 피델 라모스 이분도 역시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 용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950년 5월에 첫 발매했던 칠성사이다. 지금 우리가 잘 마시는 거 있죠? 칠성사이다 아시죠? 네. 6.25 전쟁 한 달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사이다가 생산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재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다다음 날 1950년 6월 27일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한다는 안보리 제83호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제84호 결의에서 유엔군이 탄생하고 유엔군 사용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 소련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거든요. 어떻게 통과가 됐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소련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권을 중화민국, 대만 있죠. 장개석 정부에서 중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1950년부터 안보리회의에 불참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안이 통과될 때도 불참 중이었거든요. 통과가 되고 난 후 소련은 소련 불참으로 무효야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좀 의례적이지만은 결석과 기권은 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 소련 대표는 아프다는 핑계로 회의에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도발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 도발을 중단시키도록 압력을 받을 우려도 있겠죠. 그러나 회의 불참은 소련 입장에서는 전략적 실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안보리 회의에 아주 적극 참여합니다. 결국 1950년 12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군 철수하라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뭐 소련 입장에서야 중국과 미국 전쟁은 적극 지지하겠죠. 그러자 미국은 결국 1951년 1월부터 6.25 전쟁 자체를 안보리 의제에서 배제시키기로 합니다. 배제시키려 하는 결의안 제90호를 11개국 이사국 합의로 통과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지금의 주한 유엔군의 전속 근거는 이때 유엔 안보리의 결의입니다. 이때 정한 안보리의 결의안 때문에 유엔군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전협정과 종전협정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꼭 알아야 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종전협정을 추진했죠. 이거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 유엔군 미군을 반드시 한국에서 주둔시켜야 할 명분을 없애자는 작업입니다. 정전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 중인데 잠깐 스톱한 거고, 정전은 전쟁의 종료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은 북한과 중국은 미군과 유엔군 철수를 요청할 것이 너무 뻔한데 말입니다. 암튼 좌파들의 내구조는 들어서는 아직 이해 못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점점 세계 대전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국은 휴전 협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유엔과 공산군 측은 서로 이제 휴전 협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휴전 협정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바로 포로 교환 문제인데요. 공산군 측은 무조건 모두 교환하자, 자동 송환 이것을 주장하였고 유엔군은 포로의 각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자는 자유송환을 주장하게 됩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뒤달리기를 하게 되지만 1953년 6월 8일 포로 송환 협정을 맺고 귀국을 원하는 포로는 휴전 후 60일 내에 송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의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한미 방위 조약 체결 전에는 휴전할 수도 없고 반공 애국
동포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8일 7개 수용소에 있는 방공포로 3만 7천여 명을 석방시켜 버립니다. 한국 측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휴전 교섭 파기를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이제 국제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당당 북측에서도 포를 빨리 재수용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미국은 할 수 없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경제 원조, 한국군 증강 등 여러 조건을 추가해서 이승만에게 결국은 휴전 동의를 얻어냅니다. 이것이 정치가이고 민족과 나라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아닙니까? 물론 미국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겠죠. 그러나 더 절실한 것은 한국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님한테 진짜 평생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말해저 상호 방위 조약이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누가 감히 미국을 침공할 나라가 있나요? 반대로 미국만 떠나봐세요. 예? 북한과 중국이 한국 괴롭힐 거는 뻔한 건데, 그리고 1950년대 한국 진짜 알거지지 않습니까? 뭘 바라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겠나요? 안 그렇습니까? 역사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